안녕하세요. 40살 경제적 자유 프로젝트의 작가, 생각 실현가입니다. 퇴사했지만 여전히 월 2천만 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제 부동산 자산운용사에 근무를 해가지고 월급 자체는 좀 잘 나오는 직업이었고요. 그때도 연봉은 뭐 2억 정도 내외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전에도 이제 뭐 퇴사 전에도 어느 정도의 이제 월 수입은 됐었고, 지금 이제 그 직장을 퇴사했지만은 다른 투자 수입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 1인 지식기업가 수입을 통해서 월 2천만 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퇴직하고 나면서 조금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 아마 주식 펀드 매니저를 제일 많이 상상을 하실 텐데요. 그 펀드를 운영하는 거는 부동산 펀드 매니저나 주식 펀드 매니저나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다른데, 저는 이제 주식이 아닌 이제 부동산, 그래서 주로 오피스 빌딩에 투자를 했고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그 시내에 버스 타고 이제 학교 다닐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저 많은 오피스 빌딩들의 소유주는 도대체 누군가, 엄청난 부자들이겠다 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소유주는 바로 다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뭐 국민연금이나 뭐 교직원 공제회, 군인 공제회, 이런 이제 투자기관들이 저희 같은 부동산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그런 오피스 빌딩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그 부동산 오피스 빌딩을 분석하고 매입하는 일들을 하는 게 저희 부동산 펀드 매니저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그 공모형 펀드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 펀드 매니저는 잘 알 테지만은, 부동산 펀드는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투자기관들이 투자하고, 그래서 이제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아마 제 하는 일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어렴풋이 2015년 정도에 제가 이제 퇴사를 하는 걸로 마음을 좀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가 제가 이제 39살, 만으로는 39살이었고, 그때 고민을 했던 거는, 이게 일을 하는데 사실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들이 있냐면은, 부동산 펀드는 매도자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나면은 뭐 3개월 뒤에 잔금 치른다 이러면 이때까지 반드시 몇천억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몇천억 중에 20억을 마련을 못해도 잔금은 못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돈을 일정한 이상 모으는 것만큼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기한을 맞춰야 된다, 자금을 모아야 된다라는 스트레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늦게 깨달은 건데 30대까지는 좀 일을 잘 했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엑셀도 좀 잘 하고, 그 다음에 뭐 파워포인트도 잘 하고, 이래서 이제 과장이나 차장으로서는 좀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팀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뭐 이사가 되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그 팀장은 그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자료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되고, 나가서 영업하고 투자기관들 돈 받아와야 되고, 매도자한테 가서 이거 팔라고 설득해야 되고. 근데 제가 그 일에는 젬병이라는 걸 좀 깨달았습니다. 영업을 잘 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좀 공포감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렴풋이 이제 40살 부근에 이 고민을 시작하게 됐고, 이걸 내가 과연 10년 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승진해갖고 본부장이 되면은 여전히 또 영업해야 되는데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박차고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박차고 못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벌이이기도 하고, 저희 애들도 이제 그 당시에 뭐 중학생, 초등학생, 그러면 점점 더 돈 들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참고, 한 3년 정도를 참고 열심히 준비해서 그래도 좀 뭔가 믿을 구석을 만들고 퇴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3년 동안 제 나름의 경제적 자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 목표는 사실은 2천만 원이 아니었어요. 월 600만 원 정도면은 그래도 우리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비들은 애들 학원 보내고 하는 건 할 수 있겠다 했는데, 그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면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자금으로도 더 많은 월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깨달음들을 적용을 해나가다 보니까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들을 사실은 이 책에다가 적었기 때문에, 이 책은 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투자 방법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업계는 사실 화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주식이나, 요새 이제 주식이 좀 뭐 활성화되긴 했지만은 채권이나 주식 쪽 전통 이제 투자자산 쪽은 좀 사람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대체 쪽이라고 불리는 이제 부동산 펀드 쪽이
많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직률은 높은데 그 이직률은 다른 회사에서 이제 다른 회사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직을 하는 거여서 업황이 안 좋아서 이직률이 높은 건 아니고 반대로 좀 업황이 좋아서 이직률은 좀 있는 편입니다. 아우, 엄청 좋죠. 그러니까 모든 퇴사하는 사람이 다 감정이 좋은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좋았던 이유는 그 아까 제가 3년 동안 준비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3년 동안 계속 참았거든요. 아, 힘들다. 이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두렵다. 이거 투자했을 때 만약 잃으면 어떡하지? 이런 그 수많은 밤들을 그냥 그래도 해보자. 그래도 지금 회사 조금 힘들어도 내가 더 다녀오면서 그래도 좀 더 마련해야지. 이런 걸 계속 3년 동안 참고 해보고 해서 퇴사를 한 거고, 그 결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3배 이상의 수입을 월 현금으로 만들어내고 퇴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날 뭐 대단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들이, 금융업들이 여의도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여의도 공원이 있는데 퇴사하는 날 이제 점심 먹고 이제 가라고 이제 회사에서 양해해 주잖아요. 보통 퇴사하는 날은. 점심 같이 먹고 부서 사람들하고 이제 여의도 공원을 혼자 한 바퀴 쫙 걸었어요. 여의도 공원이 이제 12시 반부터 1시가 엄청 붐비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심 먹고 차 하나 들고 이제 거기를 산책 삼아 돌아요. 근데 저는 이제 1시가 넘은 시간에 좀 한적해진 여의도 공원 혼자 걸으면서, 야, 내가 만약 직장인이었으면 이제 시계 보면서 1시면은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냥 걷고 싶은 만큼 걷다가 마지막에 이제 여의도를 내가 몇 년 동안 진짜 뭐 매일같이 왔지만은 이제는 안 와도 되겠구나. 어찌 보면은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여의도를 내 눈에 담을 수 있는 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퇴사를 했고, 그 뒤로 진짜 여의도를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있었나? 근데 잘 기억은 안 나네요. 안녕하세요. 너하나의 은퇴학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 특별한 제안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50대 살다 보면 사실 참 속에 답답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일단 50대쯤 되다 보면 직장에서 직장 상사하고의 갈등 문제, 남편하고의 갈등 문제, 시부모님하고의 갈등 문제, 자녀들과의 갈등 문제, 친구 사이의 갈등, 속 터지는 일들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 얘기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누군가가 또 공감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가 위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 여러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작은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마구마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특별하다면 괜찮은가요? 정말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살면서 누구나 다 그 답답한 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장에서의 일들, 친구와의 일들, 남편과의 일들, 자식과의 일들, 시부모님과의 일들, 이렇게 속 답답한 일들, 그런 거 경험했었던 거, 그때 나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사실 그런 위치 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듣고 되게 공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50대 이후로 많은 분들이 창업, 자영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있죠.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한 두 군데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50대 창업하면서 어떤 계기로 하게 됐는지 하는데 뭐가 힘들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주의하면 좋겠더라. 하다 보니까 또 알바생이 너무 힘들어. 또는 이게 또 임대료 문제 뭐 이런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이거 아내가 안 도와줘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영업 하면서 힘들어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50대 분들의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즐거웠던 일, 잘 되는 일들, 힘들었던 이야기 나눠주시면 새롭게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게 또 우리가 은퇴학교가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영업자 여러분들 시작하면서 어려운 일들, 잘 됐던 일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새로운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드리면은 50대
50대.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그럼요. 분들의 이야기를 네.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그렇죠. 50대 은퇴하고 나서 자영업을 해보니 이렇더라. 이런 말씀 나눠주실 분들을 그렇죠.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 대해서 인터뷰를 해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인터뷰를 해주실 거고 그렇죠. 은퇴에 대한 다양한 상담, 전략도 물론이죠. 같이 나눌 네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이제 링크 그렇죠. 누르시면 링크. 양식이 있거든요. 네. 그걸 써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저희 은퇴학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좋은 컨텐츠로 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